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시세가 또 떨어졌죠. 7,900달러까지 갔다가 7,600달러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아마 이런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더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뭐 한 달간에 있는 박스권의 어떤 그 주기는 다시 한번 반복돼서 앞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되게 농후하고, 커다란 그림에서 포텐셜을 이 세력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그려나가고 있나에 관해서 제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여러 가지 것들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뭐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 비트코인만 살아남을 거야, 알트코인은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원래는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가지신 분들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우러러 가지고 제가 오늘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내피셜이라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게 사실은 업비트라는 그 거래소죠. 해외에서는 이제 바이낸스나 이런 걸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데, 일단 그래서 업비트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로드맵에 관해서, 그리고 파생 상품에 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 같은가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시사적인 뉴스로 접근해서 일단 카카오부터 카카오뱅크 그리고 업비트까지 이거를 진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카카오 한투 지주 보유 지분의 16%를 넘겨받아서 카뱅의 1대 주주가 된다. 자, 말 그대로 이 문장을 잘 기억들을 해보시고요. 자, 일단 지배 구조에 관해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볼게요. 은산 분리 규제 완화법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거에 관해서 허락을 해줬죠. 자, 근데 그게 실제로 발의되기 시작을 하는 거는 얼마 안 됐어요. 원래는 그 금융이란 어떤 그 회사를, 금융 지주 같은 거를 일반 어떤 그 회사가 소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그래서 은산 분리 규제 완화가 법이 국회에서 승인돼서 통과된 후부터는 이게 본격적으로 발의가 돼서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효시가 사실은 그 카카오가 카카오뱅크의 1대 주주가 되는 것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건 뭐냐면, 카카오가 원래 기존에는 그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 지분 구조를 18%를 가지고 있었는데 34%를 보유하게 돼요. 이게 21일 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자, 그래서 원래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50%의 지분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자,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냐면, 자,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 회사에 관한 로드맵을 내가 정리를 하고 내가 진행을 시켜. 근데 나는 그 회사의 지분을 18%밖에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면 이사회에서 어떤 그 회사의 전략회의, 어떤 로드맵적인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어떤 그런 회의에서 내 의지대로 모든 것을 행할 수가 없어. 자, 근데 50%를 가지고 있는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발언권이 더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자, 이번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카카오가 1대 주주로 바뀌었다고 말씀드렸죠. 50%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지분이 5%로 줄어들고, 여기서 16%가 카카오 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34%로 늘어났고, 한국투자금융지주의 어떤 그 손자회사가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거든요. 여기로 29%가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1대 주주가 34%를 가진 카카오가 되고,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이 29%의 지분을 가진 이 회사가 되게 돼요. 카카오뱅크에.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카카오 커머스 사업 구조 및 생태계에 관해서 이제 카카오가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 거에 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카카오가 이제 뭐 이커머스 아니면 커머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1대 주주가 됐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금 땅바닥에 주저앉은 어떤 천사라고 봤을 때 거기에 날개를 단 격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1대 주주면 발언권이나 그런 거에 면에서 의회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이사회 어떤 그런 데서 회의를 할 때 발언권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결제 금융 서비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그리고 물류제휴, 카카오가 또 이마트하고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 배송 시스템, 그런 거에 관한 것도 또 있고, 마케팅 서비스, 데이터 관리 서비스, 여기에는 뭐 AI 관련한 여러 가지,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지금 뭐 카카오 스피커,
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발의가 될 것 같은 거에 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사업 안건이 올라가기 시작을 한 게 2019년 2월 달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신세계, 네이버, 카카오가 전자상거래 사업 부문을 분할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분할을 한다는 얘기는 중점적으로 하나의 어떤 하나의 자회사를 키워가지고 거기다가 신설을 해서 그 덩어리를 더 키워서 집중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신세계도 신세계몰하고 이마트몰로 움직이고, 카카오는 카카오 커머스로 움직이고, 네이버는 엔스토어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지금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쪽으로 지금 진행되는 어떤 지금 대기업들의 움직임에 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다시 카뱅으로 넘어와서 카뱅이 5천억 원의 유상증자가 순항적으로 이게 자금이 운용돼가지고 숨통이 트이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본금이 1조 8천억 원으로 늘어서 BIS 자기자본 비율이 14%로 개선되기 시작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 말씀드릴게요. BIS 자기자본 비율이 떨어지는 카카오뱅크, 이게 2018년 2분기부터 16.85%부터 2019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져요. 11.74%까지. 근데 이게 왜 BIS 자기자본 비율이 중요하냐면 바젤이라는 어떤 그 스위스의 어떤 그 국제은행 협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국제 그 규제 협약을 이제 공표를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중요 은행들은 자기 자본 비율의 14% 이상 되는 자기 자본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의제권이 그게 통과가 돼요. 바젤에서. 그래서 바젤 3라는 어떤 그런 문구에 관해서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어쨌든 11.74%까지 2분기까지 그렇게 떨어졌었는데, 이게 유상증자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시작을 하면서 자본금을 다시 한번 늘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카카오뱅크가. 그래서 2019년 10월 달부터는 1조 8천억 원으로 다시 한번 14% 이상으로 다시 넘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자본 확충 후 날개 달까. 여기 써있죠. 다음 달에는 카카오뱅크의 영업에 다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카카오뱅크의 대출 잔액은 올해 처음으로 10조 원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말 14조 원을 기록했다. 가입자 수는 1088만 명에 달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본 건전성을 걱정하지 않고 사업 고삐를 조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 나오죠. 자본 건전성을 걱정하지 않고 사업 고삐를 조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020년 기업 공개 IPO를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게 2021년에 될지 IPO가 언제 될지는 몰라.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날개가 꺾인 천사가 땅바닥에 주저앉았다가 거기에 날개를 다시 단 격이에요. 1대 주주로 다시 한번 등극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업비트라는 그 자회사가 있죠. 두나무라는 어떤 그 자회사를 두고 두나무가 만든 게 업비트고, 두나무에 많은 돈이 투자돼서 모회사가 되는 거는 카카오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거고, 제가 이제 비트코인만 살아남고 알트코인은 다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생태계에 관해서 이해력이 왜 없는지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알트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이번 영상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잘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잘 이렇게 찾아보시고 확신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그래서 일단은 시세가 안 좋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인덱스 지수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네가 왜 과연 지금 인덱스 지수를 만들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한번 의구심을 한번 가져봐야 돼. 거기다 물음표를 한번 던져봐야 되는데, UBMI가 있고 UBAI가 있어요. 업비트 마켓 인덱스 지수가 있고, 이거는 알트코인하고 어떤 비트코인 전체적인 시총에 관한 거고, 업비트 알트코인 인덱스 지수가 있어요. 자, 여기 두 가지 인덱스 지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 코인 동향이라는 거기에 들어가시면 이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자, UBCI 인덱스 지수에 보면 테마 인덱스 지수가 또 따로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영지식 증명, 제로 놀리지라고 하죠. 우리 보통 보면 이게 뭐냐면 다크코인 및 영지식 증명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 여기 그래서 수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출 및 신용 서비스, 프라이버시 코인, 가치 보존 및 바스켓, UBMI, BTC 쿼터, 그리고 예측 시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인덱스 지수가 나와 있는데, 이 인덱스 지수가
그 업비트에서 이거 기록을 한 건 2017년 7월 달부터 기록을 했고, 이거를 본격적으로 업비트 사이트에 올린 거는 2018년 5월 달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과연 업비트라는 이 기업체가 인덱스 지수를 왜 만들었을까? 여러분들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업비트에서 인덱스 지수를 만들었을 때는 인덱스라는 게 이 지금 과거에 있는 어떤 그 지수를 데이터화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그거를 다시 수치화한 게 인덱스거든요. 근데 이 수치를 왜 만들어서 히스토리를 계속해서 기억을 해 나갈까요? 기록을 해 나갈까요? 그거는 궁극적으로 앞에 향후에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금융 어떤 그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업비트는 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이런 식으로 같이 연계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유통시키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서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인덱스 지수가 있어. 영지식 증명 인덱스는 다크코인 중 영지식 증명 기술을 보유한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이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 코인은 코모도, 지코인, 호라이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이 전체 시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또 나와 있어요. 52.10%, 27.51%, 그리고 호라이젠은 20.38%, 그리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게 호라이젠이라는 어떤 그 코인이죠.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간편 결제 플랫폼 인덱스는 온라인 자산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이다. 여기 나오죠. 그래서 간편 결제 플랫폼 인덱스, 오메이세고, 크립토닷컴, 펀디엑스. 자, 근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만 가지 왜 알트코인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럴 수 있어. 올해에는 2019년 들어서는 알트코인은 되게 많이 하락세가 되게 깊었고 비트코인은 상승률이 되게 많이 깊었어요. 그래서 2,800만 원 대비해서 지금 보면 퍼센티지로 봤을 때 알트코인보다 상승률이 되게 많이 높았어요. 까진 것도 얼마 안 돼. 비트코인은 그렇게 따졌을 때는 2,800만 원 기준에서 뭐 물론 매수 시점에 따라서 각 개인들의 어떤 그 포지션이 물론 틀리긴 하겠지만 어쨌든 현재의 상황이 그런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자, 알트코인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제가 설명드리는 것 같이 각 알트코인 섹션마다 가지고 있는 특색이 있고 특성이 있어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특성이 있는 건 분명해. 그러나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못한 플랫폼적인 성격, 그리고 프라이버시적인 성격, 그리고 뭐 데이터 기록적인 성격, 그 여러 가지 것들은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게임 시장 인덱스는 게임 산업과 연관되거나 게임 내 게임 간의 가치 교환에 사용되는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이다. 여기는 엔진 코인이 86.22%로 단연 독보적으로 1위고 디마켓, 리퍼리움 이런 코인들이 게임하고 관련돼 있는 어떤 그런 코인이에요. 이 인덱스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광고 산업 인덱스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입니다. 베이직 어텐션 토큰 97.33%로 단연 독보적 1위, 에드엑스, 그리고 에드토큰 이렇게 또 나눠져요. 왜?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이 광고 산업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려. 근데 다 보세요. 각계의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산업별 특성이 있어. 그 코인이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데이터 저장 서비스 인덱스는 유유 저장 공간을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엮음으로써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수행하는 서비스입니다. 시아 코인, 그리고 스토리지. 이 두 가지 코인 외에는 어떤 데이터 저장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블록체인 어떤 그 코인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왜 비트코인은 안 되냐고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비트코인이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알트코인보다 떨어지는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 알트코인들도 각계 개별적으로 개성 있게 본인들이 추구하는 기술적인 그 특징이 분명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 거고 바이낸스, 업비트 뭐 이런데도 후오비 뭐 이런데도 주기적으로 계속 이 알트코인들을 리스트업 시킬 때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분산한 거래소 인덱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분산 거래소 덱스를 지원하는 암호화폐 구성된 테마 인덱스입니다. 이더리움, 제로엑스, 오미세고 여기 나와 있죠. 소셜 네트워킹 인덱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구성원들 간의 메시징 플랫폼이나 데이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암호화폐이다. 스테이트 네트워크스, 그리고 TTC, 시린 토큰. 스테이트 네트워크가 독보적으로 여기에서는 1위 자리에 있죠.
그리고 연산력 임대 서비스 인덱스는 사용하지 않은 프로세스의 연산력을 블록체인을 통해 엮음으로써 클라우드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입니다. 골렘이 있고 앵커가 있어요. 자, 이것도 뭐 비트코인이 가지지 못한, 그리고 다른 탑코인이 가지지 못한 특징적인 어떤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고, 인증 서비스 관련해서 인덱스는 기존의 중앙 집중형 시스템 기반의 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화 인증 기술 및 뭐 어떤 솔루션으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입니다. 온톨로지가 있고 시빅이라는 그런 코인이 있고, 자,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콘텐츠 생산 및 중개 인덱스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같은 콘텐츠의 생산 및 중개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가진 코인입니다. 여기는 독보적으로 1위가 89%의 어떤 그 시총을 가지고 있는 트론이 압도적으로 1위예요. 다른 코인이 트론이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그 영역을 침범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 이제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간에 계속 어떤 그 지금까지 이제 코인 업계를 계속 바라보면서 계속 초반부터 지켜봐왔던 코인들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플랫폼 인덱스는 분산화 어플리케이션 혹은 개별적인 프라이빗 체인 개발 등을 지원하는 플랫폼 기술을 제공하는 인덱스입니다. 플랫폼 코인의 대표적인 게 아마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이오스, 에이다 뭐 이런 코인들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뭐 간간히 코스모스라는 코인이 막 이렇게 갑자기 시세가 급등하고 사람들이 좋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코스모스란 코인도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각 코인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해서 브릿징 역할을 해서 여러 가지 코인이 연계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코스모스라는 코인이에요. 그 코인도 마찬가지로 특징이 있어. 자, 그리고 SNS 컨텐츠 인덱스는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SNS상의 컨텐츠 제작, 블로깅 및 후원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암호화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팀하고 스팀 달러가 이렇게 엮여져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그룹 인덱스, 비트코인과 제네시스 블록을 공유하는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입니다.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비트코인 골드. 왜 비트코인만 있으면 되는데 왜 이런 인덱스를 만들었을까?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왜 이런 수고스러운 작업을 왜 업비트 측에서는 왜 진행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자, 이더리움 그룹 인덱스, 이더리움하고 제네시스 블록을 공유하는 암호화폐로 구성된 테마 인덱스입니다. 물론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클래식. 왜 이런 인덱스를 이더리움하고 이더리움 지수만 그냥 있으면 되는데 왜 인덱스를 이렇게 따로 만들었을까요? 인덱스를 따로 만드는 거는 향후에 있을 인덱스 지수를 토대로 한 파생 상품을 위한 거라고 이제 다시 반복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업비트 모멘텀 탑5 지수는 과거 우수한 수익률을 보인 종목을 보유하는 모멘텀 전략에 초점을 맞춘 전략 지수입니다. 그래서 네오, 베이직 어텐션, 온톨로지, 비트코인 SV. 그러니까 파동이 다른 여타 코인들보다 되게 많이 있었던 모멘텀 지수에 거기서 이제 상위 랭킹 5위 안에 드는 코인들에 관해서 따로 지수를 뽑아낸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다 상품으로 등재되기 위한 작업을 업비트 측에선 지금 하는 거야. 오피셜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기 위한 스텝 바이 스텝 과정을 지금 밟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업비트의 개발자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쭤보세요. 근데 아마 얘기는 안 해줄 거예요, 보통. 그리고 이거는 업비트 로우볼 탑5 지수는 과거 낮은 변동성을 보인 암호화폐 종목을 보유하는 로우볼 전략에 초점을 맞춘 전략 지수이다. 어우거, 에이다, 스텔라 루멘, 아이오타, 리플코인. 여기 나와 있는 이 5가지 코인은 지금 리스트업 돼 있는 코인들 중에도 이제 변동성이 없었던 거야. 시세 진폭이 없었던 코인이에요. 근데 이런 코인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파동의 폭이 되게 커요. 리플이 예전에 급상승이 있었을 때, 그리고 스텔라 루멘이 갑자기 급상승이 있었을 때, 그거를 잘 기억들을 해보세요. 원래는 안 움직이는 게 한 번 움직이면 되게 커요. 계속 움직이던 건 진폭이 되게 작아. 그런 걸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는 게 보통 낫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제가 제 영상 채널에서 이제 마이 토큰을 계속 말씀드리는데, 마이 토큰이라는 그 어플을 검색을 하셔가지고 찾아가지고 그 어플을 깔아보세요. 깔아보시고 개발자 활성도가 나와 있어.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스크, 이오스. 자, 순위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그리고 G캐시, GNT, SNT. 얘네들은 되게 많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코인 시세가 설상 지금 안 좋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여기 나와 있는 79.20%, 80% 이런 거는 가터브에 올라가 있는 코드, 어떤 그 리스트업 시키는 그 횟수랑 지금 이들이 뭐 각종 SNS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빅데이터화 해가지고 그거를 수치적으로 나와 있는 순위가, 랭킹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누가 여기다가 숫자를 그냥 자기적으로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코인 투자하실 때 좀 유용하게 쓰실 만한 어떤 그 어플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블록폴리오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 등록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로그인을 한다거나 그럴 필요도 없고. 자, 그래서 블록폴리오가 있는데 각 코인별 이슈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거에 관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 블록폴리오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폰이나 패드나 이런 데 까시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내가 여기다가 비트코인을 뭐 여기다가 입력을 해. 이더리움을 입력을 해. 대시를 입력을 해. XMR을 입력을 해. 그러면 여기 뭐 비트코인은 52개 있고 이더리움은 뭐 900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시는 뭐 400개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에 관해서 개수를 여기다 입력을 하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또 기입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코인들이 상장돼 있는 거래소가 쭉 리스트가 쭉 떠요. 그러면 그 리스트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다가 그냥 입력을 하시면 그 코인에 나와 있는 가격하고 개수하고 딱 해가지고 여기 총액 자산이 나와요.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그래서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반드시 까셔야 하는 게 이 블록폴리오예요. 그러니까 검색을 한번 해보시고, 왜 찰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왜 이 얘기를 하나, 내가 여기다 리스트업을 시켰는데 이 코인이 거래되는 어떤 그 거래소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 어떤 그런 코인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코인들은 되게 좋은 코인이에요. 왜? 유동성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인 시세 이런 거에 막 집중하시기보다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업비트라는데, 그리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카카오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나에 관해서 한번 예측해서 한번 우리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런 걸 쓰셨는데, 뭐 믿냐 뭐 안 믿냐 이런 거에 관해서 쓰셨는데, 믿든 안 믿든 그거는 개인의 판단이고, 저는 암호화폐 시장이 생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2016년에 들어왔어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시세가 되게 많이 올라갈 때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고, 시세가 떨어지니까 못 믿는다고 말씀하신 분이 되게 많으실 거예요. 자, 여러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객관적인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100%는 없어요. 제가 파생 상품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제 예측일 뿐이야. 그 인덱스 지수를 예를 들어서 나스닥에도 비트코인 인덱스 지수, 이더리움 인덱스 지수, 그리고 리플 인덱스 지수, 그게 그냥 나스닥에서 장난으로 그냥 올려놨을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업비트에서도 인덱스 지수를 만들었을 때는 거기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은행하고 증권업 업계하고 연관해가지고 파생상품 지수, 테마 지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지금 선행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오피셜로 만약에 나중에 그게 나오면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100% 사람들이 확신해가지고 돈이 될 거라고 확신했을 때는 이 시장은 없다는 거죠. 개인들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눈에 보이지 않을 때, 시세가 되게 안 좋을 때, 아무 뉴스도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투자 시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2016년에는 1월 달에 들어간 사람하고 3월 달에 들어간 사람하고 되게 많이 차이가 되게 컸어요. 이더리움이 1월 달에 얼마였게요? 3월 달엔 얼마였을게요? 5월 달엔 얼마였을까요? 비트코인은 얼마였을까요? 1월 달엔 얼마였고 5월 달엔 얼마였을까요? 2016년에는. 그때는 차이가 되게 진폭이 되게 컸어요. 한 8배 이상 차이 났을 거예요. 1000만원 1월 달에 넣은 사람이 아마 5월 달 됐을 때 8천이 됐을걸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1월 달에 들어간 사람은 어떻게 이 시장에 관해서 왜 확신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시세가 막 이렇게 올라가면 불나방처럼 모여들고 사람들이 막 흥미를 갖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럴 때 눈치를 채가지고, 왜 제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인덱스 지수에 관해서 물고 늘어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왜일까? 왜일까? 그런 어떤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세요. 내 자신한테. 지금 내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 그리고 투자해야 하는 이유에 관해서 분명히 정답을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뭐 제가 어떤 그 멘트를 뭐 어떤 뭐 제가 스토리를 짜가지고 뭐 그거를 글을 쓰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냥 제 생각을 그냥 계속해서 뭐 실시간으로 떠드는 편이라서 두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마 이해하실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내세요. 화이팅!